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지난 4월 13일이었죠.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익산시장 재선거가 끝났습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만들어졌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제1당이 교체되는 변화를 낳았습니다. 예,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전북 도민들의 마음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20대 총선이 남긴 이 과제와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택천 전북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상임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김태중 전북 도민일보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최낙관 애원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최낙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갔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야, 민심이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짚어주셨고요. 먼저 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역시 전라북도에서는 제1당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바뀐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상당히 충격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북이 불난 거죠. 예. 예, 전북 그렇죠. 도민들이 불났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미국 선거에서도 샌더스 후보가 예. 또 크루즈 후보가 예. 새삼스럽게 과격한 사람이 선정하듯이 예. 우리 선거에도 보면 앵그리 보터스의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보는 것이죠. 앵그리 보터스는 아시다시피 지지할 사람이 없을 때 대한정당이나 대한인물로 지지했었던 그런 정당으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이고, 이건 또 오히려 지고 있었던 정당의 뉴스레터에서도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예. 또 지역주의와 또 세대교체의 바람들이 그 바람을 더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기존 정당이 유리했어요. 예. 공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천 이의제기가 너무 많았고, 또 그물이다. 또 돌려막기 공천이다, 낙하산 공천이다 이러면서 기존 정당에 대한 새로운 또 흐름을 많이 좀 바랬던 도민들의 역할이 오히려 그런 앵글리 보터스의 현상으로 전북이 새로운 변화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전라북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약하게 나올 줄 몰랐는데, 물론 뭐 중선거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 다섯석 얻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를 이렇게까지 최종 나올 줄 몰라요. 이상민 위원장님, 이 민주당이 어쨌든 많이 참패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에서는요? 예, 뭐 저희가 뭐 그전 토론에서도 물론 그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어렵겠다 이제 이런 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뭐 두석이라고 하는 건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던 예.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배경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어쨌든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의 실책이 1차적으로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11명이 원래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그렇죠, 원래는. 예, 지금 당선된 분은 딱 한 분이거든요. 물론 두 분은 예. 물론 이제 탈당으로 해서 이제 국민의당 옷을 갈아입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유권자들이 이제 뭐 정당에서 공천하면 그냥 표 주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거기에 걸맞는 어쨌든 유권자를 만나고 어떤 지역에서 역할이 있었던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이런 후보가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컷오프나 뭐 경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제 그 현역 의원이 절반 이상이 본선에 나가지 못했고요. 이게 네 분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당선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국민의당은 뭐 어쨌든 그 새정치라고 하는 것과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리 위주의 뭔가 이 어떤 지지도 당선 위주의 어쨌든 이런 공천 전략이 같이 맞물리면서 바람과 함께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그동안 30년 밀어줬는데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뭐 도민들의 어떤 평가,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심판,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많은 분이 심판이라고 평가를 하시고 또 전북 도민이 뿔났다는 말씀, 그리고 네. 민주당의 그동안 상황에 대한 어떤 결정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나 호남의 상황과 전국의 상황은 달랐지 않습니까? 최낙관 교수님. 예. 호남은 이랬는데 전국은 또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그러죠. 뭐 다 이미 뭐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번 20대 총선 결과를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기적이다. 예, 이렇게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을 보면 뭐 우리 현행 소선거구제
뭐 그리고 뭐 야권 분열, 그리고 또 선거 이 막판까지 뭐 연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기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새누리당의 몰락, 그리고 이 또 국민의당의 또 이 도약, 그리고 더민주의 이제 선전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국민이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지금 철저하게 지금 심판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일단은 뭐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원내 1당이 되고 또 국민의당이 또 3당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 다시 말하자면 이제 특히 이 이제 분배가 이제 적절하게 지금 원내에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더민주가 뭐 좋아서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특히 이제 수도권 그 유권자들이 이제 전략적인 그런 이제 투표를 지금 한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 우리 그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높은 것이다. 이번에 좀 그런 느낌을 처음으로 많이 지금 가졌던 것 같고요. 자, 표심이 말하자면 뭐 야권도 이제 승리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3당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민주가 이제 호남의 지원 없이 물론 이제 원내 제1당이 이제 되었지만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명한 국민들이 이제 유권자가 우매한 정당에게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하라고 하는 당근과 채찍을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근과 채찍이란 말씀. 예. 그 뭐 이번 상황이 큰 변화인데 김태중 의원님 그 전라북도에서 드디어 여당 의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통 야당을 터프하신 전북에서 여당 그 당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그동안 그 독립운동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전북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당선된 것은 특히 여당의 불모지에서 당선된 것은 말하자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96년 그 15대 총선에서 강현우 후보가 당선된 이후 20년 만입니다. 전북은 그동안 양무 호남, 시무 야당, 호남이 없다면 야당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야당에게 일방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돌아온 것은 대선, 총선 참패와 함께 지역 낙후와 홀대를 겪었습니다. 정운천 후보 당선은 이제는 전북도 일방적인 지지에서 벗어나서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 하나는 뽑아서 전북 발전을 좀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민심의 변화를 담았다고 봅니다. 예. 하늘의 별을 땄다. 아, 정말 어려운 일인데 뭐 어쨌든 이게 굉장히 변화가 급격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의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과정을 보면 굉장히 치열한 박빙이었거든요. 전주 지역구 다 그랬고, 예, 전라도 전체에서 초박빙 선거가 많았는데 김 대표님 이런 초박빙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바닥 인심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죠.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바닥 인심들도 적어도 초선과 재선과 정당과 임무를 같이 봤다는 거죠. 이 다양한 측면을 좀 고려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도 많이 달라졌고 특히 전주 울 같은 경우에는 111표 전국에서 가장 또 마지막까지 시청률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발표할 때 보면 물론 떨어진 사람은 안타깝겠지만 새롭게 된 우리 이 정운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기대도 좀 많았던 그런 현상이어서 우리 전북민이 이번에는 정말 고민했었던 표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정당 지지에서도 정전의 일방적인 여당 아닌 야당, 야당 아닌 여당 이렇게 70년 동안을 짝사랑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전북민들의 실리를 찾는 그런 정당 선택과 인물 선택과 초선과 재선을 골고루 고려한 이런 측면은 상당히 좀 다양한 측면으로 좀 좋은 점이라고 저는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초박빙이란 자체가 정치적으로 생각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 이런 이제 그렇죠.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이상민 위원장님, 이번에 더민주는 호남에서 졌고요. 그러나 서울에서는 이겼고요. 또 국민의당은 이렇게 이 호남 정당이라고 정체성 자체를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이렇게 이 큰 성공을 했고 지역구도가 깨졌다고 볼 수 있나요? 뭐 지역구도와 관련한 평가에서는 이번에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가 굉장히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어쨌든 이 정당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아, 하는 게 예.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쨌든 보수 정치로 대변되는 강력한 어쨌든 분이 계셨고 거기에 어떤 의지를 반영한 전략 공천이 어떤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그냥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정당이 그런 흐름이 뭐 삼김 시대 지나고 이러면서 네. 좀 약화됐고요. 그 흐름이 2014년 선거에서 어쨌든 기초 단체장 중에 7석이 무소속이었어요. 네. 이제 그럴 만큼 이러한 변화들은 크게 감지돼 왔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국민의당이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건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깔려 있었고요. 이런 효과와 같이 맞물리면서 영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9석이라고 하는 훌륭한 어쨌든 이런 결과를 예. 가지면서 앞으로 정치 발전에 있어서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력의 어떤 급속한 쇠퇴 이를 통한 어떤 합리적 정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 효과들을 예. 이게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예. 어쨌든 투표장에 가면 번호에 집착했던 이런 문화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략공천, 유권자와 소통 없는 전략공천 더 이상 안 된다. 예, 안 된다. 뭐 이거 뭐 명확하게 보여줬던 그런 예. 선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 결과가 뭐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감지되었던 게 예. 나타났고 전국적으로도 지역주의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고 예. 뭐 좋은 흐름인 걸로 보겠습니다. 우선은.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선거 결과를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건 역시 전라북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역에서 그동안 전북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런 고민들을 쭉 해왔는데 이번 총선의 결과가 실제로 지역 발전하고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가다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 이 19대 총선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던 거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어진 문제가 기금운용본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그 이번 선거 쭉 보시면서 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았죠. 후보들마다. 예. 예, 어떻게 될까요? 후보들마다도 예.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단골 공약이기는 예, 공약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중앙당 공약도 지난번 토론에서 때 말씀드렸지만 매니페스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중앙당의 예. 공약이었잖아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운용본부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선언이나 발표나 좀 공약도 좀 중요하게 했지만 기본 조사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공약 다듬기라고 하는 예.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의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북 경제는 아직도 미치잖아요. 예. 좀 그러듯이 우리가 새롭게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기금운용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조직의 변화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관점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관계에서 보면 지역 경제는 중앙의 예속 경제입니다. 더군다나 중앙 집권적인 정치도 있고요. 그리고 분권과 자치가 아직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금융계의 의견입니다. 금융계는 본인들인데 네. 본인들의 의견 관련 없이 전북에서 자꾸 와라 손짓만 한다고 해서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의사결정이 바로 투자나 지역이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하는 게 우리 금융계의 사실인데 그런 점들을 좀 먼저 고려해서 예. 정치적인 압력이나 결정으로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저는 시장을 먼저 보시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상 기금운용본부의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특히 금융을 하시는 이 직접 주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분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예, 물론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또 전라북도의 뜨거운 문제 하나가 삼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김 의원님, 그 삼성이 그동안은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힘이 약해서 좀 삼성을 압박을 못했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여소야대 상황이 됐으니까 한번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일단 여소야대 정국이라 하더라도 예.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정치권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더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힘을 합치고 이번에 새누리당 당선자가 배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한다면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호남 지역에 대한 삼성 투자 입시는 오히려 새만금 지역이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새만금 지역 삼성 투자는 삼성하고 정부하고 전라북도가 2011년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예. 지금 투자가 답보 상태에 있으나
삼성그룹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각 정당의 전북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입니다. 더민주당 그 김종인 대표는 불과 선거를 일주일 남겨둔 6일 날, 지난 6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광주의 삼성 미래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중앙당 차원의 공약입니다. 이것은 당대표가 나서서. 예, 그렇죠. 기자회견 제목도 광주 경제 살리기 특별 기자회견입니다. 말하자면은 전라북도가 부러워할 정도로 광주 지역에 더민주당의 애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전북인이라는 게 서러울 정도로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혼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그 총선을 계기로 해서 여야 정당이 전북의 진심을 보이려면은 새만금 투자 유치만큼은 광주만 못 오지만 전북에도 좀 애정을 보여서 힘을 모아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분들이 지역 발전에 새로운 어떤 힘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한번 꼭 이렇게 이 논의가 진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최학규 교수님, 그 아까 이제 잠깐 저희가 짚어봤는데 예, 집권 여당 드디어 여당 후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동안 야당은 힘이 없고 또 여당은 통로가 없어서 못했다.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뭐 또 선거기간 중에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에 장관 한 명이 배출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토로를 하셨는데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예. 예. 그렇게 한숨을 예, 쉬시면서. 정말 제가 이 점쟁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자, 이 이야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그간 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전북 지역의 이 차별과 소외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이 문제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일단 반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만일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그랬다고 한다면 좀 전북 지역이 발전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과거 지나간 필름을 돌려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한때는 국회에서 정말 막강한 힘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리고 전라북도가 뭐 주역은 아니었지만 우리 호남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기에도 자, 호남 홀대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까도 뭐 이야기를 하셨지만 호남과 전북은 제가 보기에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자, 호남 홀대를 배제하고라도 이 전라북도의 소외는 그 시기에도 이미 있었었고 여전히 한 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예. 그러면서도 지나고 나면 늘 이야기하는 게 그때는 그럴 상황이 있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상황 논리가 주된 뭐 정말 궁색한 답이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현 상황이 글쎄요, 뭐 새누리당도 나오고 뭐 이래서 다당제도 되고 또 다선의원도 나오고 그래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과거에 반출을 해보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자,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금배지에 이제 뭐 정말 야, 이거 한번 제대로 좀 오랫동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역구 관리에만 신경을 쓴다거나 또 혹은 뭐 각자 도생하는 정말 이런 행태들을 계속 보이곤 한 이런 상황들은 제가 보기에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정치와 정치력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 의원들이 이런 현실을 정말 뼈저리게 아마 다 느끼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지만 전라북도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초선 중진할 거 없이 정말 초당적으로 지금 단합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치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산술적인 의석수만을 이야기하는 정치와는 그래서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은 가시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정현 의원이 순천으로 됐을 때 박근혜 정부가 정말 정점을 향해 달려갈 때였는데 그렇죠. 이번에 정운천 후보가 되는 거는 또 박근혜 후보가 또 내리막길에 참 사실 그렇다. 정운천 후보는 사실 진박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지켜봐야죠. 정운천 후보께서 한번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상민 위원장님, 그래도 어쨌든 국회라는 게 예산 심의권, 그다음에 입법권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좀 그동안 전라북도 예산서 좀 밀렸다, 좀 많이 저희가 이렇게 이쪽에 의원들이 없으면서 좀 그랬다 이랬는데 이번에 좀 달라지는 상황이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예. 이제 뭐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조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대구가 예. 여당만 밀어줬더니 잘 발전됐냐, 오히려 낙후됐다. 그렇죠. 예. 하듯이 호남도 한 당만 밀어줬더니 낙후됐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깬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양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의 표심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쨌든 그 전북 발전의 중요한 호기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전라북도 내적 준비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만금도 어떤 개발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합의나 동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 투자 문제도 사실은 새만금 매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 중에 이제 국가가 먼저 매립을 하고 분양을 하자. 예. 뭐 이제 이런 어떤 방법들이 합의가 돼서 좀 어떤 일정한 어떤 노력과 협의를 한다면 두 당이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국회의원들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1의 과제는 어떤 지역 의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여야가 없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어쨌든 도민들이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식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치력이 됐든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새로운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요. 저는 어쨌든 객관적 상황의 재반 요건들은 뭔가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조건에서도 못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뭐 정치권에 대한 예. 뭐 어쨌든 지지를 철회해야 하는 어떤 이런 상황도 올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바꿔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예, 여소야대의 3당 체제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을 예. 좀 경쟁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발전에 어떤 예, 에너지를 거기에 활용한다. 어쨌든 대선까지 같이 예. 맞물리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가장 좋은 호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김태정 의원님, 상임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상임위에서 많은 문제가 일단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 전망하고 씨도 보고 계십니까? 현재 그 전북 지역 그 당선자들의 상임위를 희망하는 걸 조사를 했는데요. 예. 김광수 조배숙 의원이 김광수 조배숙 당선자. 당선자. 예, 기획재정위원회고요. 안호영, 이용원 당선인이 국토해양위원회를 예.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이춘석 의원이 당선인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정운천, 김종애 당선인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했습니다. 당선인들이 지금 몇 개 상임위에 몰려 있는데 이는 예. 그 지역 예산 확보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그 도움이 되는 상임위원을 그 당선인들이 희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16개 상임위인데 이렇게 몇 개 상임위원회 전북 의원이 몰려 있다면은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특히 이제 기금운용본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새만금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 이쪽인데 이쪽 양쪽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하겠습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물론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어렵죠. 그런 상임위에 우리 도내 의원들이 빠져 있다고 하면 어렵죠. 뭐 예컨대 우리가 볼 때 뭐 정부의 아젠다 세팅 과정 속에서뿐만 아니고 예산 배정 문제 속에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지금 주연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은 뭐 틀림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상임위의 문제가 이 정말 예산 배정과 관련지어 가지고 정말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 그리고 아주 그 적극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관계는 있는데 이것은 뭐 이 필수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과거 이 상임위에 포진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의원들이 있었을 때 잘 됐냐라는 것을 다시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크게 그렇게 우리가 칭찬하고 점수를 줄 만한 또 그런 일들,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이제 자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이미 제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정치력의 이제 부재와고도 뭐 결정적으로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다고 뭐 이거 뭐 내비둬야지 있는 그대로 가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임위 배정에 관심 물론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나마도 우리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게 조건이고 탈출구 그리고 혹은 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16개의 상임위에 지금 원하는 우리 지금 도내 의원 되지는 당선자들이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상임위에 가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전라북도의 몫을 위해서 내지는 우리의 그 일만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배정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를 한번 해볼 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져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협업이 중요한 때다. 어느 상임위에 분배가 돼 있지만 아까도 우리 지금 이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돈의 현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당선자나 의원들이 자 생각을 같이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협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협업해야만 하는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출발할 때 상임위 문제가 갖고 있는 약점을 좀 더 보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태중 의원님, 저희가 만약에 이 지난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시 올라올까요? 아니면 안 올라올까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사실은 보건복지위에서 일단 상임위에서 결사 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쪽에는 저희는 그 기금운동본부의 공사화는 법률 제정 사안입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됐어요. 도저히 이 법은 개정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가 있군요. 어쨌든 뭐 이제 이 상황이 된 또 하나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지 않습니까, 현재. 현재 1당이 정말 놀랍게 돼버렸는데, 도내에서는 거꾸로 또 2명밖에 없는. 참, 이 전라북도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다 한 명은 또 초선이란 말씀이죠. 이상민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호남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뭔가 표심을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수와 관계없이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전체 의원이 민주당이었을 때보다 더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민주당 의원 이런 변화 바람 속에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어쨌든 전북 정책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요건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저는 이제 역으로 좀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치력의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두 분 의원님의 의지 문제입니다. 이 뭐든지 의지가 강력하면 그게 어쨌든 중앙에 전달이 되는 거고 그게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야죠. 국민의당도 만나고 새누리당도 만나서 아까 이제 협업체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누가 할 거냐에 따라서 공과가 갈릴 거다.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은 바라보고 평가할 텐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까 이게 토론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절실함 이야기를 했었는데 활동 국회의원 되는 과정도 그렇지만 되고 나서의 절실함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미래가 잘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미래가. 오히려 현재의 조건은 이 당선인들이 정말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당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중 의원님, 국민의당은 이 광주 쪽이 아무래도 지금 목소리가 크고 좀 주력이 그쪽이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8석을 싹쓸이 오고 전남 8석을 포함해서 16석을 석권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국민의당의 호남 맹주를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이제 전북 지역에 정동영, 조배숙 당선자 같이 4선 의원이 있고 또 물론 유성엽 3선 의원이 있고 김관영 재선 의원이 있으나 광주 전남엔 또 천정배 공동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박주선 최고위원 등 정치 거물들이 그냥 짱짱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상 전북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총선 이후 첫 방문지로 지난 17일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광주에 힘이 몰려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리고 안 대표가 광주에 가서 광주 민심을 듣기 위해서 전남 광주 지역 언론사 간부들을 5천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전북은 와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갔어요. 그래서 전북 언론이 여기에서 또 강력 반발했어요. 문제는 국민의당 내 전북의 정치권 유상은 현재는 유승엽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힘이 모아질지 그리고 정동영 의원이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여기에 따라서 전북의 유상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새는 약할지언정 어쨌든 이것도 또 절차의 문제군요. 예, 그 김 대표님 새누리당에서 20년 만에 당선 나왔으면 새누리당에서 좀 전략들 좀 특별히 배려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앗을 뿌려서 예. 이제 새싹이 났으니까 예. 이 나무를 좀 키워줘야죠. 비료를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더군다나 정원천 후보의 중앙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맞이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다음 전북의 도민들의 마음은 또 다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아까 바닥인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북의 정치적 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준비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각 정당이 따로 있다고 해서 정당의 역할만 요구할 게 아니고 오히려 첫 번째는 로컬 파티의 운영 방법을 전북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지역당과 관련된 운영 파티도 어떤 분은 또 전북 애양당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지역당과 관련된 운영 파티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치 거버넌스를 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의 정치는 지방 정치 거버넌스로 새롭게 구조하는 운영 구조 시스템을 좀 고민하는 게 가장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치 연정을 하라고 권하기보다도 오히려 도민의 명령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치 연정해라. 아, 지역 내에서 당을 떠나서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 오히려 두 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북의 상황이 가장 정치 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서 정치적 구조 개혁을 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경기도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서 성공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예. 갈등과 이런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분열을 예.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전북 애항당, 뭐 전북 발전당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 수사로서가 아니라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지역 정치의 어떤 복원, 지역 정치의 이 자율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그렇게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김 대표님, 그 다선 의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선 의원도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냈거든요. 그렇죠. 예, 유선 아까 의원이나 말씀하셨던 예. 네 분의 다선 의원이 계시는데 정북의 정치 구조로 보면 참 다양합니다. 예. 3당이 물론 나와 있고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 6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무소속이 6분이고 민주당이 8분이고 국민의당이 하나입니다. 예. 단체장과 국회의원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이럴 때 다선 의원이 어떤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거기에 내부적으로 나는 전북이 또 다른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과 단체장과의 지역을 운영하는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몇 가지를 합의한다고 한다면 정치 정당을 떠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합의할 때는 이렇게 하고 협의회가 또 다른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선 의원들이 그런 조정력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태중 의원님, 아까 이제 우리 김 대표님께서 좀 연정 이야기도 하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이 연합, 협력 이걸 좀 구조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그 지역 발전의 중심축은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국회의원들끼리 연정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리더가 예. 나와서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도정 오늘 전라북도 국회의원 당선자들하고 뭐 정책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정이 중심이 축이 돼서 전부 국회의원들을 끌어안고 예를 들어서 정무부지사는 뭐 특정 정당에게 준다. 네. 그 정당의 정무부지사가 와서 반영을 해라 정책에 이런 형태로 중심축을 좀 그 도지사가 좀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변화가 그 이상민 위원장님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연계해 보면 뭐 물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또 지역 단위로 가면 기초단체장들과 이 당선인들과의 당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상황들이 해결되십니까? 뭐 익산이 한번 이거 가지고 크게 홍역을 예,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단체장이 그래서 지금 새로 당선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이 있는 의회의 전폭적 지지를 받다가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당이 나누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새로운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당 구조 속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이런 흐름들이 변화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 문화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협력과 협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중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도민의
요구, 어떤 지역 주민의 요구에 근거한 협업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당을 떠나서 이게 정례화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 국회에 어떤 전부 의제는 뭐고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둘 건지 라든지 이런 어떤 전략적 계획들을 지역 차원에서 마련을 해서 이게 상임위와 상관없이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각 당의 어쨌든 대표성이 있는 다선 의원들이 그러한 의제들을 어쨌든 좀 같이 다듬고 뭔가 전략적으로 당에서 역할들을 만들어가는 좀 이런 어떤 협업 체계가 좀 구체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막 당선되고 나서 앞으로 뭐 협업에서 잘하겠다라고 하는 게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게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정례화랄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실무진을 파견해서 사전에 뭐 협의하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들을 좀 제시하고 그런 노력들이 전제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역시 이제 말씀들이 이 다선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 과정에서 그런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새로운 상황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은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예. 물론 어렵죠. 왜냐하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말 그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파트너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마치 좀 이야기를 하자면 동업을 하는 게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자가 참여자 모두가 이득을 본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지 않으면 협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이득에 해당되는 것이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시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그들이 협업을 갖다가 하지 않고 태만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태업을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감시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이 설사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와 이번 선거였던 관계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은 게 공약입니다. 공약에 대해서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도 많았고 그랬는데, 김택진 대표님, 이번에 공약을 역시 쭉 관리하셨는데요. 수준이 어땠습니까? 좀 수준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떠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중앙당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3당에 보냈던 답변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아직 선거를 준비하느라고 준비를 못했다. 뭐 이런 대답들이 상당히 똑같았습니다만 이번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공약들을 보니까 중앙당 컨닝 공약들이 참 많았어요. 일종의 이런 겁니다. 청년 일자리 70만 개, 기초연금 30만 원, 노인 일자리 4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중앙당에서 부실 공약으로 한쪽으로 내놨던 공약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활용해서 쓰고 있지는 않나 좀 가슴이 아프기는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평가는 부실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공약을 선거 전에 공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선거 후에 공약을 만들더라도 이걸 시기적으로 매니페스토화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의원별로, 지역별로, 사업별로, 부처별로 매니페스토 작성을 한 후에 오히려 더 다시 한번 2차 발표를 해드리는 게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바람직하고요. 특히 새만금 공항 유치나 수목원조성, 세계 잼버리, 새만금 개발청 뭐 유치한다는 거, 그리고 경제특구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좀 재활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에도 있고 광양만에도 시화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마산에도 있고 전국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새만금이 하나인데 이런 상황들을 좀 보고 나서 우리는 경제개발 특구보다도 새로운 특구에 대한 요구나 색깔들을 좀 보여주는 이런 논의나 그런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되겠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또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이건 단골 메뉴이고 평소에도 해야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의원들의 공약이 너무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수준들은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나는 당연하게 전 의원이 매니페스토를 다시 작성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식품 산업이죠. 익산에는 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완주군에는 로컬푸드가 있어요. 전주에는 음식 창의 도시가 있습니다. 도에는 삼랑 농법이 있어요. 또 농수산물 시장 활성화도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있고 이걸 엮어내는 콜라보레이션 정책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 가서는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하고 어디는 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줍니다. 대형 매장은 가시는 분들만 가시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관련된
지역의 콜라보레이션 정책을 이런 3당의 협업 시대에서 처음으로 난 논의하는 의제로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정책적인 평가는 부실과 아직은 공약이 약하다. 이런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좀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좀 뭔가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히 짚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가 오늘 토론지 3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무리 한번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김태기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헛공약 이야기를 앞에 하다 보니까 예.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분권과 같이 분권 자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참 많은 공약들이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점이고 대기업 공약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나간 옛날 공약입니다.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기업 유치는 단체장들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는 건데 단체장이 오라고 절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평가로 와서는 전북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준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전처럼 우리가 새만금을 우리가 계속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내부적인 토론이 너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만금 참 안타깝잖아요. 대통령이 6명 지나가도록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국가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치 구조의 새로운 구조 패러다임도 필요하지만 전북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그런 협업이나 정치 구조가 좀 새롭게 나와서 지역의 새로운 실험대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중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을 다르게 이르는 말로 선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막중한 책임을 위해 가려 뽑은 뛰어난 인물, 선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선량으로 불리기보다는 투사로 불리기를 기대를 합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전북 이익을 위해 국회나 정부, 중앙당에서 투쟁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전북이 그동안 소외와 낙후를 겪은 데에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목소리를 또 내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전북 당선자들이 투사가 되어서 전북 이익을 위해서 싸우라는 유권자의 선택이며 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낙강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번 이제 총선이 막을 내렸는데요. 너무 이제 박빙이었던 또 그런 총선이어서 실질적으로 뭐 후보자나 혹은 당선자 그리고 또 지지했던 이 유권자 모두가 사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지금 아주 적나라한 지금 폐해가 아마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지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제 이 뭐 선거는 끝났지만 막은 내렸지만 이 갈등의 사실 이제 봉합이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사회가 선거로 앓고 있는 후유증과 이 몸살을 잘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 중요한데요. 자, 한마디로 좀 패자는 좀 일단 좀 승복을 하고 그리고 승자는 넓은 가슴으로 좀 포용을 하는 좀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이 작금의 이 진통이 좀 성장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금은 좀 힘을 합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뭐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를 예측한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의 어쨌든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모처럼 전라북도 도민들은 이번 선거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어떤 즐거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당선되신 분들이 의미 없는 스킨십이 아니라 지역의 정책 의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정말 도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좀 정치다운 정치 이런 과정들을 아마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살아나면서 어떤 전북 정치의 복원이 말로만이 아닌 어쨌든 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도민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당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4.13 총선이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예,
선거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게 되고 이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달라진 환경 그리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오늘 토론 속에서 각 정당들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건강한 경쟁, 긴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전라북도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기대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뽑힌 후보들께서 또 당선인들께서 전국의 미래를 위한 실천 그리고 고민 더 많이 해주시고 또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